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네, 제 최근에 세계 1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전 종목이 세계 1위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강조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공개하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땐 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뚫지 못하던 어느 정도의 이 상한선을 이번에 뚫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설명 끝까지 들으시고요.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웨이가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갖췄다. 상당히 잘 지키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네들은 참 준수하게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게끔 뭐 주주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지키고 있니?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한 73% 정도를 지키고 있더라.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끌어올렸고 주주 항목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감사회 관련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73%도 아니고 더 높여서 87%까지 우리가 올리겠다. 뭐 거의 목표가 100%겠죠. 코웨이의 목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2024년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서 15개 핵심 지표 가운데 11개 항목을 이행했다라고 하고요. 뭐 4개 정도는 살짝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이행을 많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 8개였는데 여기서 이제 3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준수율이 원래 53.3%였죠. 그 점과 비교하면 준수 항목이 3개가 더 늘어났고 앞으로는 뭐 2개, 3개가 더 늘려서 총 15개를 다 채우겠다. 뭐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코웨이를 갑자기 가져와서 뭐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으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웨이는 조금 옛날 얘기부터 조금 봐야 돼요. 옛날까지도 아니죠. 뭐 한 5년,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웨이 옛날로 넘어가 보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코웨이가 원래 뭐였죠? 예, 앞에 웅진이 붙었죠. 정확히 말하면 웅진의 밑에 있던 회사였는데 이 웅진이 빠지면서 그냥 코웨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웅진 코웨이였죠. 그래서 넷마블은 웅진 싱크빅으로부터 웅진 코웨이 지분을 25.08%를 1조 7,4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지분이 또 이게 멀리 갔다 온 거예요. MBK 아시죠, 여러분들? MBK가 뭡니까? 이번에 고려 아연이랑 뭐 지분 싸움했던 그 MBK가 원래는 이 웅진 코웨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웅진이 다시 사갔다가 그 사간 거를 넷마블에 다시 파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구조가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의 10%를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잔금은 SPA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2020년 2월 11일에서 14일 정도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2월이었어요. 2019년 12월에 최종 인수를 결정을 하고 2020년 2월에 잔금을 다 납입을 하고 그 당시에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740억 원의 사채 만기가 예정된 웅진이 사실 돈이 조금 부족하고 자금 확보가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다급하게 코웨이를 넷마블에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의 IT 기술인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뭐 접목해서 뭐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넷마블이 2019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가 언제냐 이거를 주가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코웨이를 넷마블이 인수한 구간 라인대가 바로 이때죠. 이 19년도에 이제 12월쯤 이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매수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매수를 하고 뭐 대내적인 요인으로 뭐 주가가 흔들리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뭘 발표했냐면 코웨이 배당 성향을 20%로 급락을 시켜버려요. 배당 성향이 뭐냐? 말 그대로 돈을 100만 원 벌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에요. 내가 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뭐 다 빼가지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이야. 이 100만 원에서 내가 배당을 30만 원 할게. 그럼 배당 성향이 30%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배당 90만 원 할게. 그럼 왜 배당 성향이 90%인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코웨이는 2020년 3월 30일 그러니까 2월에 확정 내고 딱 한 달 뒤에 정기 주주총회 직전 공시를 통해서 2017년부터 실시한 중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1년에 한 번 주는 것보다 이제 뭐 반기마다 또는 분기마다 돈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말 배당 이제는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배당 성향이 이제 20% 안에서 배당금을 책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20%가 뭐 얼마나 줄어든 거냐 이게 사실 좀 궁금할 수 있죠. MBK 파트너스가 원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2012년 인수한 뒤에 2019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넷마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코웨이는 배당 성향이 평균 71%였고 막 90%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이 71%였다. 정말 높은 수준이었죠. 근데 이게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건 20%가 평균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코웨이의 위치가 상당히 이 고배당주의 성향을 많이 띄었거든요. 그럼 사실 배당 성향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을 내버리면 굳이 내가 코웨이를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급락하고 기말 배당으로 바뀌면서 이거 뭐야? 고배당 기업에서 이거는 사실 배당주에서 평균 기업으로 지위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코웨이를 고배당이고 성장도 좋아서 샀다면 지금 배당도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배당도 떨어져. 그러면 일반 기업이랑 내가 왜 이거를 꼭 사야 되지? 그럼 성장주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간 거죠. 근데 넷마블 입장에선 당연히 일단 지금 당장 돈을 채우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코웨이가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인수를 하고 나서 확정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원래는 대부분이 이 안 좋은 일이 있기 전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 이상까지도 올라가거나 보통 그랬거든요. 얘는 그렇게까지도 못 움직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2022년도에 급락을 맞고도 2023년도까지도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얘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계속 힘이 빠진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배당 성향 바꾸고 기말 배당으로 바꾸고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니 얘가 계속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럼 얘가 돈을 못 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을 번 걸 보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이거든요. 2023년도까지 계속 보면은 매출액은 사실 꾸준히 성장했죠. 영업이익도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본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본래 가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2025년 갑자기 코웨이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냐? 넷마블 계열사 코웨이가 2024 회계연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순이익의 약 40% 수준을 주주 환원으로 하겠다라고 바꾼 거죠. 내가 주주 환원할게.
내가 원래 20%였는데 그 배당 성향을 이거 내가 주주 환원하는데 뭐 꼭 배당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사주를 매각하든 배당으로 주든 어쨌든 간에 40%는 너네를 위해 내가 베풀겠다라고 2배를 올려버린 거죠. 근데 원래 70%에서 20%간 것도 정말 크지만 20%에서 40%간 것도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2024 사업연도와 관련 주주 환원 규모를 연결 당기 순이익의 약 40%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 성향까지는 아니지만 이 주주 환원을 40%로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배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2025 회기부터 2027 회기까지 약 3년간 2024 회기와 동일한 연결 당기 순이익의 40% 수준을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27년도까지는 이미 확정을 내놨습니다. 갑자기 26년도 가가지고 미안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345억 원을 기준으로 소각 금액이 808억 원, 이게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1,537억 원이 이제 배당에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배당액이 2배까지는 늘지 않았지만, 왜냐면은 40% 중에 이제 소각 금액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배당액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코웨이가 드디어 좀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좀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압박도 많이 하죠. 야, 배당 늘려라. 압박을 막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배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코웨이의 배당금 지급액은 2012년 778억 원, 15년 1483억 원. 이제 배당 성향 이때 70%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엔 4천억 원으로 최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많이 뿌렸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18년에 70% 이상이었던 코웨이의 배당 성향은 점차 하락해 2021년에는 20%, 아까 이제 발표를 한 것처럼 넷마블이 인수를 하고 발표를 2020년에 했죠. 그래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좀 많이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봤던 거고, 그 당시 이제 코웨이가 이익잉여금은 MBK 파트너스 인수 직전에 9,550억 원에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넷마블이 사고 나서 2조 2,700억 원으로 2.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뭐 배당 덜 하고 자사주 소각 덜 하고 돈 많이 아껴놨으니까 돈이 안에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뿌려도 되겠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20년 도입한 금융리스 판매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수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침대라든가 이제는 다 리스하잖아요. 렌탈한단 말이에요. 빌렸습니다. 뭐 하다못해 청소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부 다 리스하는데, 여러분들 해보면 아실 거예요. 렌탈 해보시면 평균이 5년이에요. 3년은 사실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너무 불리해요. 3년 계약은 이거저거 넣어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5년은 하게끔 계약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5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도입한 금융리스 판매 제도가 5년째 되는 해로 핵심 제품군의 렌탈 내용 연수가 거의 한 주기가 끝나가요. 한 주기 끝나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게 되는, 더 큰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렌탈 장비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 이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배당 성향이 늘어났고 이걸 2027년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코웨이 실적 추이가 어떻게 돼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그리고 2024년도까지 봐도 매출액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도까지도 사실 성장이 전망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 내용 연수가 끝나기 때문에 렌탈을 새로 하거나 더 나은 제품으로, 더 비싼 제품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싼 제품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025년도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시총이 대략 7조입니다. 근데 이 7조가 뭐 대단한 거냐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이 기업의 이 가치를 평가받는 구간이 어디였냐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까 실적이 얼마였죠? 이 당시의 실적이 지금 이때랑 비슷해요. 요 구간. 예, 이 뒷구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천억, 6,400억 매출액 3조씩 내던 이 시기와 지금 4조씩 내고 7,900억씩 버는 지금 시기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위치가 좀 비슷한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럼 얘기하는 게 저는 얘가 이제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은 사실 평가를 못 받던 평가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배당도 적었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너무 불리한 시기였다 생각하는 거고 아마 요 구간부터가 제대로 얘가 진짜로 친주주 정책으로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밸류업이라든가 거기에 수혜를 받고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결정되는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를지 말지 결정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지금이 고점 구간이 아니라 원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킨 구간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성장을 하냐 안 하냐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는 고점 구간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한다. 충분히. 그러면 전 전고점 당연히 뚫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뚫고 올라가는 게 맞고요. 이 당시의 성장세나 이 당시의 매출이나 성장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오히려 긍정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배당도 올리고 한다면 그리고 해외 진출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평판을 좀 들어보면 코웨이 관계자는 렌탈 사업의 40%가량을 정수기가 차지하고 있다 언급을 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에어컨 렌탈 사업도 전개하는 등 해외 고객들 사이에서도 렌탈 수요가 높더라. G마켓 렌탈 카테고리 매출 부분에서 코웨이는 2024년 1위를 달성을 하고 올해도 1위다. 국내외 해외 법인 렌탈 계정을 합산한 전체 렌탈 계정 수는 약 1분기에 1,058만 계정을 달성을 했더라. 그래서 코웨이가 상당히 호조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흔들리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오른다면 저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7월, 8월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관심을 두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 마이너스 20% 열어놓으면 8만 원이겠죠. 네, 한 8만 원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한다면 20% 열어놓으면은 네, 맞죠 8만 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고 난 분할로 하겠다 생각으로 관심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중은 10%고 여기까지가 20%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한번 코웨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지 같이 한번 관심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코웨이 한번 관심을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급 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혹시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민감하잖아요. 적을 때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메일은 개인 식별용이고요.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 정책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죠. 예,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1일, 10일, 9일, 8일, 7일, 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꼭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